네, 벌써 6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따라잡기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전화역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고요. 좋은 매물 정보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알려드릴게요. 021-0105번, 511-0105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어떤 고민이든지 이 번호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줄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지난주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그 앵커님이 서두에 말씀했듯이 브렉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영국이 EU를 탈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컨틴전시 플랜이라 그래서 이제 비상 상황에 대비한 플랜을 지금 짜고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첫 번째로 보면은 추경 예산, 추가 경정 예산이죠.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로 2009년에 28조를 편성을 했어요. 그 이후에 아마 최대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이 되어지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해 안에 한 60%쯤 됐는데 이게 급격하게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한 6%로 10분의 1로 다운됐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미국 금리 인상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달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7월 14일 날 한번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요. 이러한 금리 인하와 또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가 나올 것이다.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금리 인하와 부동산 부양책 또는 주택담보대출 강화가 약화가 되면서 올해 부동산 하반기 시장은 막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 좀 긍정적으로 보셨거든요. 한번 이 전망을 저희가 한번 주도 면밀하게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이번 주 한번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보증 지금 3억 원인데요.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이 보증 금액이 지금 3억 원이고 2회에 한해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하는 기관이 우리나라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집단대출이죠. 이 집단대출을 보증을 쓰는 데가 주택금융공사하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이 조금 어려운데 주택금융공사는 좀 강화시키는 거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화와 강화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강화와 완화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보증 금액 3억 원하고 2번까지밖에 안 된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무제한으로 지금 해줬는데요. 여기도 예정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3억 원 이하, 2회 이하에 대해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집단대출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 점검을 해서 지금 강남 재건축이 너무 고공행진을 하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해서 공인중개업소도 단속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주택담보대출 강화를 2월 달부터 수도권에 5월 달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를 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표로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지금 시중 집단 대출 잔액 자체가 지금 664조 정도 돼 있는데요. 집단 대출, 그러니까 신규 분양 대출에 대해서 115조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시중은행 전체적으로 대출 자체는 664조죠. 주택담보대출은. 그런데 이러한 증가폭 자체가 한 5조 정도, 분기당 5조 정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6월달, 7월달에는 조금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보증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하고 지금 금융위원회하고 사전 조율을 하고 있다. 이게 이번 주나 다음 주나 아마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브렉시트로 인해서 좀 완화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지난주에 한번 크게 발표된 정책인데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 출구 조사를 하는데요. 이러한 출구 발주를 해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복합 업무 상업지구를 건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한 2달 전에 발표를 했는데 구체화 지금 되고 있어요.
3월 달에 지금 발주를 지금 넣고 있고요. 2016년 말에 발표를 하는데 한남 IC에서 양재 IC가 지금 한 2, 30분 정도 걸리는데 한 7분 정도로 걸리겠다. 그 이유는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현재 지금 8차선에서 10차선 지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거를 14차선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속도 자체도 30km에서 시속 50km까지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지하 1층, 2층으로 공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의도 공원에 한 2.6배, 그다음에 축구장이 한 84배 크기인데요. 이게 평으로 환산을 하면 18만 평 정도 됩니다. 18만 평이면은 거의 뉴타운 하나 정도가 보통 18만 평, 20만 평 정도 되는 경우에 비춰봤을 때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미니 신도시가 건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집값, 부동산들이 많이 상승할 텐데요.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한남 IC에서 잠원 IC를 거쳐서 반포 IC까지는 복합문화 상업거리를 조성하겠다. 다시 말해서 위에다가 상업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 공원만 만드는 게 아니고 상업시설을 만들겠다. 그리고 반포 IC부터 서초 IC까지는 서초 IC 보면 나가면 예술의 전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합문화 예술 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양재 IC인데 이 양재 IC를 나가게 되면 연구개발 R&D 시설이죠. 양재동의 R&D 시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R&D 지원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이런 시설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문화 복합, 그다음에 R&D 센터, 복합 문화 상업지구 해서 거대한 신도시가 조성이 되는데 주거시설도 들어가요. 주거 및 상업시설, 여기도 주거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시설이 혼재된, 아파트가 혼재된 하나의 미니 신도시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한남 뉴타운부터 양재, IC까지, IC 주변에 있는 현재 아파트들, 지금 방음벽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아파트들이 향후 5년에서 7년 정도 지나면 그만큼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서기섭 대표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한번 다양한 부동산 이슈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시작해 봐야겠죠? 네, 상담 번호는 02-511-0105번 열려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네, 그럼 저희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면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고민 안녕하세요. 있으신가요? 네. 예, 다름이 아니고요. 네. 송파구 오금동 48-14 다세대 주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문정동 송파파크 하비오 프로지오 999세대 입주가 있거든요. 거기에 네. 대해서 향후 부동산 전망이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어 상담 신청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금동의 다세대 주택하고 이제 문정동 푸르지오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주는 네. 어디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오금동 다세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오금동 다세대 주택에서 이제 문정동 푸르지오 쪽으로 한번 이사를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두 매물에 저희가 한번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오금동 같은 경우가 주소가 어떻게 된다 그러셨죠? 48-14번지입니다. 48-14번지. 네. 지금 오금역 바로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 우체국지에 있는 현대 거예요. 아파트. 그래서 학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올림픽 선수촌 이사를 갔다가 다시 나오고 뭐 이런 지역인데 이 예, 예. 오금동 현대 아파트 이 다세대 같은 경우가 네. 몇 년도에 얼마 주고 취득하셨어요? 2002년도에 신축한 거고요. 네. 2002년도 신축이요. 네. 저는 2004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그 당시에 2004년도 1억 1억 중반 정도 6,500. 주셨나요? 네? 매수 금액이 1억 1억 5천에 6,500. 2억이에요. 매수 금액 자체가. 1억 6,500. 1억 6,500. 네. 그다음에 현재 시세는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한 3억 2천에서 3억 3천 정도 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3억 2천이요? 네. 딱 2배 올랐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한 10몇 년 만, 12, 3년 만에 예. 딱 2배 오르면은 성공적인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세대고 지금 네. 10년이 지나서 이제 매도가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전세를 놓으면 얼마나 한 2억 7, 8천 가나요? 예, 맞습니다. 예. 2억 한 7천 정도. 그래서 네. 한 4, 5천 정도 지금 차이가 갭이 있는데 예.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요. 네. 10년 전에 첫 번째로 10년 전에 신축 다세대는 네. 10년이 지나면 팔아야 돼요. 10년 지나서 매수를 해야 돼. 10년 지나서 매도를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로 최근에 분양하는 신축 주택 있죠?
네네. 1년, 2년 이렇게 새로운 주택 엘리베이터 있는 것들 최근 신축 주택은 이 기술이 10년, 15년 동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거는 20년까지도 가능해요. 20년 지나면 매도. 네. 그래서 이 주택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이 3억 정도 되면 이게 3룸이죠. 네. 3룸이니까 보통 투룸을 선호해요. 이제 신혼부부들이 투룸해서 12평이나 13평을 선호하고 가장 잘 나가는 주택이고 그래서 첫 예. 번째로 10년이 좀 돼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3룸보다는 투룸을 선호하는 추세가 앞으로 갈수록 강화될 것이다. 초소형 예. 주택이 앞으로 대세를 이룰 것이다. 5년 정도, 10년 정도 지나면. 그래서 3룸이니까 매도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매도 시기는 미국 금리하고 지금 연동이 되는데요. 미국 금리가 올해 인상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괜찮다. 따라서 내년 봄이나 내년 가을 정도 이 사이에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파크 합의어 물어보시죠. 파크 합의어 몇 평짜리 갖고 계시나요? 34.98 형형. 34평형형. 형형. 예. 그럼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84제곱미터면은 이게 한 6억에 분양해가지고 지금 한 7억 얼마 정도 가고 있나요? 7억? 예, 맞습니다. 예, 예. 뭐 한 프리미엄 1억 정도 붙었는데 예,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장지역인가요? 복정역인가요? 복정역이죠. 아, 장지역이죠. 아, 장지역이죠. 장지역이 예, 예. 지금 딱 붙어 있어가지고 예, 붙어 있습니다. 예, 예. 딱 붙어 있어서 굉장히 입지가 좋다. 그러면 네. 84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지금 한 7억 네.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좀 위에 있는 헬리오시티 가락시형이 한 9억 정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 여지는 더 있어요. 그래서 아, 예, 예. 8억까지 바라보기는 현재 시점에서 어렵고요. 네. 거의 8억 육박할 것이다. 한 7억 7천이나 7억 8천이 한계점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것도 한 내년 정도 매도를 하시고 이거 파크 합의어 같은 거 입주를 하시면 어차피 그 송파 일대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단기적으로 봐더라도 7, 8천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보유를 하셔야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네, 지금 오금동 다세대 주택 한번 시세 차익을 보신 상황인데요. 지금 10년이 지났고 이제 3룸이기 때문에 한번 내년 봄에서 가을 정도의 매도 시기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사하시는 아파트는 향후 전망 좋다고 하셨으니까요. 걱정 않고 입주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하남에 있는 대명 강변타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양평에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전세를 놓고 가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예,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네, 이사하시면서 이제 보유 매도 여부가 이제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지금 몇 평 보유하고 계세요? 33평. 33평이고요. 최근 시세는 좀 알아보셨어요? 최근 시세는 그 4억에서 4억 5천 정도가 매도고 네. 전세 같은 경우는 3억에서 3억 5천 정도 가더라고요. 4억에서 4억 5천이고 전세는 3억에서 3억 5천 정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매도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활기차시네요. 고맙습니다. 이거 언제 매수하셨나요? 아, 저희는 분양 그 당시에 제가 피를 주고 샀어요. 네네. 그래서 2억 천 정도 다 해서 이제 저는 또 복층이라서 맨 꼭대기층이에요. 그래서 네. 피 좀 더 주고 사갖고 2억 천 정도 구입한 것 같아요. 2009년에 2억 1천 네네. 정도. 네. 그 다음에 현재 2016년에 한 4억 5천이요? 네, 4억 5천. 근데 요즘은 미사지구 때문에 조금 내린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거의 한 4억에서 4억 5천 선이더라고요. 4억 5천. 예. 이거 2배 이상 올랐네요. 네네. 오늘은 질문자들이 다 2배 이상씩 이렇게 오른 주택을 이렇게 그러니까 잘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그 유니온 파크라고 해가지고 그 네. 신세계에서 스타필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스타필드 네, 개발한다 저희 이런 바로 거. 집 앞에 스타필드. 예. 1조를 투자해가지고 2016년에 9월 달에 오픈해요. 네네. 9월 달에 오픈하니까 여기 구경 한번 가보세요. 구경을. 네, 바로 집 앞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3억 5천 정도 갔거든요. 2013년에. 2013년에 네네.
3억 5천이었는데 이게 한 2, 3년 만에 1억이 올랐어요. 다시 말해 30%가 올랐으면 네네. 강남 재건축 수준으로 올랐어요. 강남 재건축도 지금 한 30% 올랐습니다. 3년 대비. 그래서 아주 투자를 잘 하셨고, 이거는 2009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20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지하철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지하철 여기 상일동역에서 미사역, 그다음에 풍산역, 하남시청역, 검단산역 이렇게 가는데 이 지하철 5호선이죠. 지하철 5호선. 지하철 5호선과도 접근성 자체가 멀지 않고 그다음에 지하철 9호선 들어보셨죠? 네. 이번에 국가철도망 국가계획에 의해서 강일 IC까지, 강일동역까지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면 강일동부터 미사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비용을 들여갖고 할 의사가 있다라고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고 네. 양평으로 이사 가신다고요? 양평 지평면으로 이사 가요. 예. 무슨 역이요? 양평군 지평면. 지평면, 지평면. 예. 지평면, 예. 송현리. 지평면. 여기는 뭐 단독주택 지어서 가시는 거야? 예. 단독주택. 예. 편하게 거기서 공기 좋은데 거주하시고 여기도 공기 좋죠. 네. 거주하시고 이거는 최소 한 4년에서 5년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는 시점 또는 네. 지하철 9호선이 확종이 되어서 가셔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한 5년에서 7년은 보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이번 시청자님도 한번 성공적인 투자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통 호재도 있고 가격 상승 여력이 더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좀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 하항십리 청계 벽산 아파트 28평형을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현 시세 4억 4천 정도인데 매수해도 되는지랑 네. 현재 여유자금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있는데 수익형으로 아파트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문의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왕십리 근처에 청계벽산 아파트 28평형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네.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고 이제 여유 자금으로 수익형 아파트 한번 투자처 고르고 계신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청계천 주변에 청계 벽산 아파트 말씀하셨죠? 네, 말씀하셨죠? 맞아요. 네네. 몇 평대라고 그러셨나요? 28평이요. 28평이면 4억에서 한 4억 5천 정도 가나요? 네, 그렇게 가요. 지금 4억 4천 정도요. 4억 4천요? 네네. 이게 28평 아파트, 네. 28평 아파트가 4억 4천. 네. 그러면은 이게 3.3 제곱미터당 한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지금 갈 것 같은데요. 1,600만 원 정도. 네네. 근데 이게 20년 된 아파트잖아요. 네네. 20년 아파트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21층이죠. 20층인가요? 네? 몇 층이에요? 총 층수가? 15층에 12층이요. 15층. 네. 15층에 지금 12층인데 이 4억 4천이고 현재 지금 20년 된 아파트예요. 네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이제 앞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게 지금 고민스러우신 거죠? 네네. 전세는 한 3억대 중반 정도 가나요? 전세는 얼마 정도 가나요? 네, 3억 5천에서 한 3억 8천 정도요. 3억 5천에서 3억 8천. 네. 네, 그러면은 한 9천만 원 정도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이제 갭이 생기는데 네네. 이거를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네, 당장은 실거주 목적으로요. 저희 재건축은 생각 안 하시고 네. 나중에 30년 돼서 재건축까지 생각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쪽 지역에 꼭 갈 이유가 있으면은 매수해도 좋다. 매수해도 네. 쏘쏘 오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네네. 번째로 이게 20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 네. 4, 5년 지나서 팔려고 하면은 잘 안 팔릴 거예요. 4, 5년 지나서. 네. 그래서 이거를 전세로 살고 네. 네. 나머지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신축 네.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네. 이걸 전세로 살고
5년에서 7년 된 아파트를 한 7천에서 9천만 원 정도 전세 끼고 사는 게 재테크 네. 하는 데는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실거주 목적으로 나는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살겠다 하면은 매수해도 네. 오케이다. 그러나 재테크 네. 목적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20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시는 게 내년에 사시는 것보다는 유리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는 것도 네. 오케이인데 두 번째는 전세를 사시면서 7년에서 네.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전세 끼고 한 1억 이하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이 있어요. 서울시 내에서. 세미나를 오시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네네. 전세를 끼고 전세를 살면서 네. 나머지 집을 매수할 집을 전세 끼고 매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하왕십리 근처에 이제 청계 벽산 아파트인데요. 지금 두 가지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시청자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좋은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이제 문자 사연이 도착했는데 한번 문자 사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2970님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용산구 보광동에 아는 부동산이 도로지분 추천해줘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도로지분 20평을 사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제 도로지분을 사도 이제 이 아파트를 한번 분양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주시죠. 네, 도로 지분 20평이면은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애매한데요. 서울시에서 보면은 이제 30제곱미터죠. 30제곱미터. 그다음에 90제곱미터. 이런 룰이 있어요. 30제곱미터 이하는 청산입니다. 청산이고 30에서 90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이게 무주택자에 한해서 분양 자격이 있어요. 분양권을 주는 거고 90제곱미터가 넘으면은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도로 지분이 20평이면은 이게 한 66제곱미터 정도 되네요. 20제곱미터면 이게 66제곱미터면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지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90제곱미터가 안 되면 이게 청산입니다. 청산.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 도로가 지목상 대지로 돼 있는데 사실상 사도로 쓰는 도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됩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20평짜리가 지목이 등기부 등본이랄지 뭐 토지대장 이런 거 건축물 대장 떼봐가지고 토지대장이 나오겠죠. 공부상 공부 대장상 이게 대지로 돼 있으면은 오케이다. 그런데 이 도로 같은 경우는 또 도로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대로 도로로 돼 있는 경우는 입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번 도로 지분 20평이라도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꼼꼼하게 따져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관계상 방송 중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브렉시트 이후 부동산 투자 전략과 부동산 세금 팁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와 박중근 이사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02-511-0105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상담 번호는 02-511-0105번 열려 있고요.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분은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방송 중에 다양한 상담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전문가 조언과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진 않고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 몫이라는 점 양지시켜드릴게요. 저희 곧 매물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